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23년 검은 토끼의 해가 밝았습니다. 시민들은 산과 바다를 찾아 묵은 해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올 한해는 더 나은 해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번창과 풍요를 상징하는 토끼와 관련한 지명 이름이 전남에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의 주력 산업인 미래차 국가산단 유치에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인공지능 2단계 국비 예산도 확보돼 광주시가 미래차와 AI라는 두 먹거리 사업을 통해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될 예정인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의 대표 공약인 1인 1스마트 기기 보급이 기기 확보와 유해 사이트 접속 등 우려가 나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2023년에 맞는 첫 월요일입니다. 검은 토끼의 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비셨나요? 우리 이웃들의 새해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2023년 새해, 시민들은 무엇보다도 가족의 건강을 먼저 챙겼습니다. 제가 좀 지금 아직은 많이 아파가지고 좀 덜 아팠으면 몸이. 그래서 동생들도 있고 하니까 남동생은 이제 야구가 잘 됐으면 좋겠고 여동생은 안 아팠으면 좋겠고 저도 안 아팠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엄마 건강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이직 예정이라 가지고 이직해서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하기. 가족 모두 건강하고 바라는 일 모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지난해 사건 사고가 많았던 만큼 안전한 사회를 원하기도 했고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요즘 사건 사고가 많다 보니까 요즘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게 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더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운동할 때 마스크가 조금 불편해가지고 마스크가 얼른 실내에서도 풀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 이게 다 코로나가 안전히 끝나는 게 일단은 바람입니다. 신바람 나는 소원들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운 좋게 해돋이를 보게 됐는데 올해 꼭 로또에 당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광주시에서 개묘년 새해에는 정말 돌봄의 도시, 창업의 도시, 꿀잼의 도시로 더욱더 성장할 겁니다. 2023년 즐겁게 새롭게 신바람 호랑! 저마다 하나씩 이루고 싶은 소원을 빌며 개묘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국에서 전남 지역에 토끼와 관련한 지명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전국 158곳의 토끼 관련 지명 가운데 전남이 38곳으로 가장 많고 경남 28곳, 충남 20곳 순으로 토끼 관련 지명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토끼는 다산의 상징으로 알려져 번창과 풍요를 의미하는 만큼 농경 생활을 주업으로 하는 선조들이 풍요로움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토끼와 관련한 지명을 선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개묘년 새해 첫날 정시에 새쌍둥이가 출산돼 화제입니다. 전남대병원은 36살 김미진 씨가 어제 새벽 0시에 전남대병원 수술실에서 남자 신생아 2명과 여자 1명 등 새쌍둥이를 출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대병원은 김 씨가 고위험 산모인데다 조산 진통이 있어 치료 목표 주수인 34주 1일째인 어제 새벽 정시에 제왕절개 수술을 했고 새쌍둥이들의 건강은 전혀 이상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새해 첫 출근길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온종일 춥겠습니다. 출근길 기온 영하권에서 출발했고요. 북쪽 한기가 남하하면서 오늘 낮 기온 2도에 그치겠습니다. 어제 낮 기온보다 5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이 따뜻한 햇살에 눈이 완전히 녹으면 좋겠지만 아직 거리 곳곳에 눈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빙판길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특보 수준은 아니지만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쉬우니까요. 화재 사고 주의하시고요. 또 모두 아시겠지만 심각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물 절약에도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현재 옅은 구름만 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질은 회복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올해부터 바뀌는 정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전남 동부 지역 지자체들의 달라진 정책들을 강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당면한 과제인 인구절벽 대책으로 올해도 지자체들은 영아와 학생들을 위한 지원금을 앞다퉈 확대했습니다. 여수시는 올해부터 출산 장려금과 별도로 육아용품 구입비 명목의 국민행복카드 200만 원 상당을 추가 지원합니다. 순천시도 2년간 총 65만 원을 지급해오던 영아 수당을 105만 원으로 확대했고 순천시 내 초등학교 신입생들에게는 1인당 10만 원의 지역 화폐를 지원합니다. 광양시도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을 15만 원으로 5만 원 인상했고 초중고 학생들의 수학 여행비도 지원합니다. 고흥군도 올해부터 출산장려금을 360만 원 인상해 자녀당 1,08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도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자신이 떠난 고향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인데 잘 정착되면 지방도시들의 재정 자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도 한 걸음 나아갑니다. 전라남도는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나 가스 절감량에 따라 한 해 최대 2만 2천 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전남형 탄소포인트제를 신설했습니다. 광양시도 올해부터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수소도시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올해부터는 일상도 조금씩 나아질 예정인데요. 고흥군에서는 조건에 해당하는 어르신이라면 이제부턴 내려온 정부 예산과 상관없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는 기존 전남도청에서만 진행하던 무료 법률 상담을 전남도 동부청사에서도 시행합니다. 또 여수 전통시장과 상점 공용시설은 전기요금이 전액 지원돼 상인들이 부담을 덜 예정이고 산단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도 운영됩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 북구청이 새해 화두를 안전도시로 정하고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북구는 문인 북구청장의 신년 1호 결재는 북구형 재해 예방 종합 로드맵 수립이라며 이상기후 현상에 대비한 재난 대응 체제를 구축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종합 로드맵에는 침수 취약지인 공구의 거리 등에 대한 재해 예방 사업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부동산 투기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광주 광산구청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부 김태호 부장판사는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광산구청 국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직 광산구청 국장은 구청 재직 시 취득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2017년 소촌산단 외곽도로 개설공사 주변 토지를 3억 4천만 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광주시가 게재한 자료 등에 따르면 전직 국장이 토지를 사기 전 이미 비밀성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미래자동차와 AI 인공지능 산업, 올해 광주시가 두 가지 중심 산업으로 날개를 펼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단지는 광주시가 유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고 AI 2단계 국비도 확보되는 등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에 조성된 빅그린 산업단지, 글로벌 모터스와 각종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광주시는 친환경차와 자율주행 등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 생존을 위해서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아래 빅그린 산단을 미래차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빅그린 산업단지 일대 330만 제곱미터 부지에 수소 전기차 등 미래차 장비와 자율주행차 실증 기반 시설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 기대 효과는 막대합니다. 광주시는 지역에 완성차 공장이 2개나 있는 데 반해 부품 기업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과 윤석열 대통령의 유치 약속이 있었던 만큼 미래차 국가산단 지정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종 지원 기관들이 집약돼 있기 때문에 이곳에 국가산단이 조성이 된다면
이곳을 중심으로 한 미래차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탄력을 밟고 있는 광주의 인공지능 AI 사업은 한 단계 도약에 나섰습니다. 1단계 사업인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은 올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실증 창업등도 내년 6월 준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올해 AI 2단계 사업 국비 7호원도 확보해 사업 고도화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비수도권이라는 한계 탓에 맞춤형 인재를 찾기 어려웠던 부분도 AI 영재학교 설립 기획비 10억 원 확보됨에 따라 2027년 개교할 예정입니다. 다른 산업 분야와 융합을 통해 광주의 AI 산업 생태계를 풍성하게 만들 급변하는 산업과 경제 그리고 지방 소멸이라는 어려움에 맞서 광주시는 미래차와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 지역에 설치된 CCTV가 10,000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어린이 보호와 차량 번호 인식 등을 위해 광주 곳곳에 설치된 CCTV는 9,800여 대입니다. 지난 2016년 2,500여 대였던 CCTV는 지난해 1,800여 대가 생기는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LH와 자치구에서 지난해와 올해 CCTV를 이관받았거나 이관받을 예정이며 서울과 세종을 빼고는 특광역시 가운데 광주시가 가장 많은 CCTV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의 대표 공약인 1인 1스마트 기기 보급이 추진되는 가운데 해킹과 유해 사이트 접속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오는 7월 예산 660억 원가량을 투입해 광주의 중학생에게 노트북 4만 3천여 대를, 고등학생에게는 태블릿 PC 4만 3천여 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수만 대에 이르는 스마트 기기를 확보하는 것부터 쉽지 않고 보급 이후에 유해 사이트 접속과 현금 마련을 위한 중고거래 등에 대한 사후 대책은 마련되지 않아 졸속 행정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인구 절벽,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충남 청양군은 주민의 3분의 1 이상이 노인일 정도로 대표적인 초고령화 지역 중 하나인데요. 최근 외지 청년들이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이승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갓 삶은 면 위에 푹 우려낸 일본식 를 붓습니다. 돼지고기와 채소 고명을 얹으면 먹음직한 일본식 라면이 완성됩니다. 31살 이용민 씨는 3개월 전 서울에서 내려와 청양의 일본식 라면집을 열었습니다. 이 씨는 지난 여름 청양의 한 청년 협동조합이 마련한 2주 살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마음이 움직여 전입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청양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저도 이제 마침 새로운 걸 경험하고 싶었고. 청양군은 2021년부터 청년에게 상점 임대료와 공공요금을 지급하며 창업을 도왔습니다. 군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지금까지 창업에 뛰어든 청년 130여 명 가운데 30명이 청양에 정착했습니다. 쇠락해가던 옛 터미널 뒷골목은 청춘 거리로 재탄생했습니다. 일부 청년은 협동조합을 꾸려 또 다른 청년 창업자의 연착륙을 돕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원래 있었지만 없어진 것들 아니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저희 청년그룹에서 좀 참신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결국 지역 활성에도 도움이 되고. 청양군은 공유주택과 문화 기반 시설을 늘리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청년 인구의 유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부진했던 전남 현안 사업들이 올해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특히 목포 등 전남 도민의 30년 수건 사업인 의대 설립 문제는 오는 13일 국회에서 열리는 토론회를 시작으로 새해 본격 논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흑산공항 건설 사업은 14년간의 부진 끝에 최근 국립공원 대체부지 편입 안건 등이 국립공원위원회에 상정되면서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또 전남 최대 현안 사업인 신안 8.2기가와트 해상풍력 사업은 정부 전력 정책과 군사레이더 문제 등 현안이 걸려 있어 올해 추진 성과가 사업 전체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가 어제부터 3개월 동안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준비를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국가정원과 습지를 휴장하고 모든 입장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2013 정원박람회 이후 10년 만에 열리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는 정원에 삽니다라는 주제로 4월 1일부터 7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새해를 맞아 전남도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난해보다 20억 원 늘어난 100억 원을 선착순 지원합니다. 전남 도내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는 희망농가당 400만 원 수준에서 보험 가입비의 80%를 지원하고 지원 대상은 소와 돼지, 말과 가금류 등 16개 축종입니다.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축종별 가입 금액 한도에서 소내에게 일정 비율을 보장하는데 소는 60에서 80%, 돼지는 80에서 95% 등이고 축사는 100%를 보장합니다. 새해 첫 출근길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영하권에서 출발했고요. 북쪽 한기가 남하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5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서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직도 도로 곳곳에는 눈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빙판길 안전사고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보가 내려진 수준은 아니지만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또 심각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물 절약에도 계속적인 동참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옅은 구름만 지나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의 날씨로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해남의 낮 기온 3도, 강진의 낮 기온 4도에 그치겠습니다. 순천에서도 영하 2도로 시작해서 한낮 기온 4도 안팎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눈비가 이어지겠고요. 광주도 다가오는 금요일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